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대륙의 거인, 브라질의 어느 평범하고 활기찬 주유소에 들어서면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목격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운전자가 익숙한 장소인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는 곧바로 연료를 주입하는 대신 전광판에 적힌 가격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가 대면하고 있는 고민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휘발유의 등급이나 경유와의 비교가 아닌 매우 이색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놀랍게도 브라질의 도로를 거침없이 누비는 자동차 10대 중 무려 8대는 이처럼 석유가 아닌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알코올을 원료로 삼아 엔진을 세차게 회동시키고 있습니다. 기계가 마치 인간처럼 술에 취해 달리는 듯한 이 독특한 에탄올 연료 문화는 오직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영토 안에서만 허용되는 고유한 삶의 방식이자 거대한 산업적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수많은 자동차 제조 거물들에게 이 독특한 환경은 감히 쉽게 넘볼 수 없는 까다로운 기술적 시험대였으며,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개성이 강한 남미 최대의 자동차 시장에서 최근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거대한 대지진과 같은 대격변이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황제이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판매량 1위라는 난공불락의 왕좌를 공고히 지켜온 일본의 도요타가 바로 이 브라질 땅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에게 완전히 덜미를 잡히며 권좌에서 내려오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브라질 자동차 유통연맹이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판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반면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 자동차의 자존심이자 절대적인 기준으로 군림했던 도요타는 같은 기간 동안 고작 17만 대 수준의 판매량에 머무르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두 글로벌 거인 간의 격차가 단일 시장에서 무려 3만 대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며 명백한 승패의 명암이 갈린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발생한 일시적인 돌풍이나 우연의 일치가 결코 아니라는 점에 브라질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해냈고, 이는 남미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완벽한 역전극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승리의 결과로 현대자동차는 이탈리아의 피아트,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미국의 GM 등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가 전율하는 100년 전통의 글로벌 자동차 공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종합순위 4위라는 대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이 상위권 브랜드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가족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들이었기에 한국에서 건너온 이른바 외래종이자 KMER에 불과했던 현대자동차가 이철옹성 같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대자동차는 현지화 전략의 정점인 HB 이용을 앞세워 마침내 2억 브라질 인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이를 진정한 국민차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지구 반대편의 저 머나먼 낯선 땅에서 어떤 치밀한 전략과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이토록 경이로운 이변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세계 최강의 도요타마저 무릎 꿇린 현대자동차의 거대한 성공 신화, 그 위대한 첫 페이지의 막이 이제 엄숙하게 열립니다.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단순히 자본과 마케팅의 힘만으로 침투할 수 있는 만만한 무대가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외래 브랜드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대하고 견고한 세 가지 불타는 장벽이 버티고 서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은 바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브라질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해온 전통의 터주대감들, 즉 개국공신들이 구축한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브라질에 처음 발을 디딘 시기를 살펴보면 숨이 턱 막힐 지경인데, 폭스바겐은 1950년대부터, 피아트는 1970년대부터 브라질 영토에 공장을 짓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려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브라질 사람들의 삶과 함께 숨쉬어 왔음을 의미하며,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이들 브랜드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타던 차, 아버지가 출퇴근길에 몰던 차, 그리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바다로 떠나던 주말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조차 생소하고 역사가 짧은 한국의 자동차가 무모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은 주위의 모든 이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며 비웃을 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브라질이라는 국가 특유의 뒤틀린 역사가 만들어낸 독특하고도 가혹한 연료 문화와 그에 따른 고도의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의 뿌리는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1970년대 석유 파동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73년과 1973 이때 브라질 정부는 전 세계 자동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기상천외하고 대담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75년에 발표된 프로알코올 정책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가난하고 석유는 없지만 세계에서 사탕수수만큼은 가장 많이 재배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얻은 에탄올을 자동차의 주력 연료로 대체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정착되면서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바이오 연료에는 에탄올이 최소 27%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2025년 8월부터는 이 의무 혼합 비율이 30%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환경 규제와 연료 독자성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라질 소비자들은 주유소의 당일 가격 변동에 따라 휘발유를 넣든 에탄올만 넣든 아니면 두 연료를 임의의 비율로 제멋대로 섞어 넣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기적의 자동차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플렉스 연료 차량, 즉 FFV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플렉스 엔진을 개발하고 안정화하는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에탄올은 휘발유와 비교했을 때 불이 붙는 인화 온도와 폭발하는 연소 방식, 그리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까지 완전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진 내부로 들어오는 연료가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인지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엔진이 망가지거나 멈추지 않도록 정밀하게 제어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와 내구성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독자적인 플렉스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해외 제조사는 브라질 땅에서 자동차를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으며 한국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자국 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쳐놓은 징벌적이고 살인적인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브라질은 가뜩이나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가진 나라로 유명하지만 특히 외국에서 만들어져 수입되는 완성차에 대해서는 무려 35%라는 자비 없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외부 세력의 진입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실인지를 직관적인 숫자로 계산해보면 마케팅의 영역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차량이 태평양을 건너 브라질 항구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밟는 그 짧은 순간 아무런 기능적 추가나 가치 상승 없이 오직 관세 35%가 더해진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판매 가격은 순식간에 2,7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유통마진과 현지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가격 경쟁력은 시장의 명암을 내밀기도 전에 이미 처참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반세기 동안 현지인들의 심장을 장악해온 글로벌 거인들의 감성적 성벽, 술로 달리는 자동차를 구현해야만 하는 가혹한 기술적 장벽, 이 세 가지 거대한 불타는 벽들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에서 브라질을 감히 공략하기 힘든 거대한 무덤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현대자동차가 이 세 가지 벽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할 혁신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들의 남미 도전기는 시작과 동시에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앞에 놓인 세 가지 거대한 불타는 벽을 마주한 현대자동차의 선택은 어설프게 성벽을 넘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깨부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내리친 강력한 첫 번째 일격은 바로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피라시카바시의 거대한 자동차 생산 공장을 독자적으로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남미 대륙에 최초로 깃발을 꽂은 기념비적인 생산 거점이자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바꾼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멀리 배로 실어오는 외국계 수출 기업의 지위에서 벗어나 브라질 땅에서 브라질 노동자들의 손으로 직접 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현지 생산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이 과감한 결단 덕분에 현대자동차계 그러나 단순히 공장을 짓고 관세를 면제받는 것만으로는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현지인들의 철옹성 같은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짜 승부수는 그 공장에서 과연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기존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 껍데기만 바꿔 파는 안일한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정반대로 오직 브라질 소비자만을 위한 브라질 전설적인 명차 HB20 이 차량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깊이 고찰해보면 현대자동차가 구사한 고도의 심리학적 마케팅 전략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기서 HB는 다름 아닌 하이언다이 브라질의 약자로 차 이름 자체의 타국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국가 이름을 당당하게 박아넣은 것입니다. 이는 멀리서 찾아온 외국 기업이
우리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오직 당신들만을 위해 이 차를 바친다는 가장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평소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브라질 사람들은 이 이름을 마주하는 순간 묘한 동질감과 이처럼 심리적인 성벽을 허문 HB20의 심장부에는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결정적인 비밀인 완벽한 플렉스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사탕수수 에탄올 혼합 연료 기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엔진의 가장 기초적인 설계 도면부터 시작하여 연료를 정밀하게 분사하는 공급 장치, 그리고 연료의 혼합 비율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화력을 제어하는 고도를 치고 나가는 브라질 전용 맞춤형 엔진이 마침내 구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철저한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독특한 연료 문화라는 두 번째 거대한 기술 장벽 역시 보기 좋게 뚫어버린 것입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한 현대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는 기존 소형차 시장의 낡은 공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른바 파괴적 사양 구성, 즉 파괴적인 옵션 구성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되던 동급의 소형 해치백 모델들은 에어컨이나 오디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깡통에 가까운 기본 기능만 달랑 탑재하여 파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에어컨을 미리 켜두는 첨단 커넥티비티 기능은 물론이고 시원하게 뻗은 대형 내비게이션 화면, 후방 카메라, 차량 내부를 감싸는 멀티 에어백 시스템과 첨단 안전장치들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엄청난 추가 비용을 받아내며 옵션으로 장사하던 프리미엄 기능들을 현대자동차는 비슷한 가격대에 기본 사양으로 꽉 채워 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상품성은 시장의 대전환을 이끌어냈고 HB20은 출시되자마자 세계적인 가문들의 쟁쟁한 모델들을 모조리 제치고 당당하게 2013년 브라질 올해의 차를 비롯한 유력 언론사들의 자동차상을 휩쓰는 대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소형차 시장을 완벽하게 평정한 현대자동차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브라질의 거친 지형과 현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두 번째 거대한 파도로 도로 상태가 극도로 열악하여 움푹 파인 포트홀이나 포장되지 않은 거친 흙길을 달릴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체가 높고 든든하여 어떠한 악조건의 도로도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는 SUV 차량이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절실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자동차의 유연하고도 영리한 플랫폼 공유 전략이었습니다. 크레타는 본래 브라질이 아닌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전략 차종이었으나 현대자동차는 비포장도로가 많고 기후가 덥다는 두 대륙 간의 환경적 공통점을 날카롭게 연결해냈습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통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여 크레타는 브라질 개인 소매 판매 기준 수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52만 대를 가볍게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로써 소형 해치백 HB20과 든든한 SUV 크레타라는 막강한 쌍두마차가 현대자동차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을 완벽하게 떠받치며 마침내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가장 높은 장벽까지 완벽하게 터받치며 사실 도요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며 2022년과 2023년까지만 해도 브라질 시장에서 현대차보다 더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명실상부한 아시아 브랜드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탄탄했던 도요타가 결국 현대차에게 권좌를 내주고 무릎을 꿇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 제조업계가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할 아주 치명적인 전략적 패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요타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잘하는 무기는 다름 아닌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정교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이었습니다. 이 전동화 기술은 전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그야말로 표준이자 교과서 같은 존재로 통했지만 이상하게도 브라질 땅에서만큼은 이 무적의 무기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브라질의 독특한 인프라와 주유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솔린 기반의 정밀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고집한 탓에 현지인들에게는 그저 값비싸고 관리가 까다로운 빛 좋은 개살구이자 비현실적인 가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범하기 쉬운 오만함과 철저한 현지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회사의 철학적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요타는 자신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 세계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이식하고 적용하려는 이른바 가장 좋은 것의 관성적 공급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고 브라질 서민들의 얇은 지갑 사정과 매일 아침 주유소에서 고뇌하는 평범한 운전자의 일상적 습관을 들여다보는 가장 적합한 것의 수요 중심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현지에서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사탕수수 에탄올을 제약 없이 마음껏 쓸 수 있으면서도 잔고장이 없는 친근한 플렉스 차량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전장은 연구소 안의 화려한 기술적 스펙이나 서류 위의 통계 숫자로 승부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 철학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는 두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거대한 숫자의 폭발로 증명되었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주문량이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하자 상파울루주에 위치한 피라시카바 공장은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주일 내내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되는 경이로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 공장의 원래 연간 최대 설계 생산 능력은 약 21만 대 수준이었으나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사랑 덕분에 실제 생산량이 공장의 이론적 한계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기적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현대자동차의 수많은 해외 생산 기지들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히는 대기록이자, 차가 안 팔려 걱정인 경쟁사들과 달리 차를 제때 만들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완벽한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도요타가 자신들의 하이브리드 왕국에 취해 브라질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도요타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달아나 아시아 자동차의 진정한 맹주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 폭탄을 매기고 유럽연합 역시 최대 45%가 넘는 고율의 관세 장벽으로 압박을 가하자 갈 곳을 잃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대대적인 시장 이탈을 감행하며 남미의 거물 브라질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침 브라질 정부는 친환경차 도입을 위해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서구 권역의 앞문이 굳게 닫힌 타이밍에 브라질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리는 절묘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순수 전기차 가운데 BYD 한 회사의 점유율이 40%를 훌쩍 넘겼고, 다른 중국 브랜드를 합치면 무려 60%가 넘는 친환경차 시장을 장악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BYD는 단순히 차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과거 2012년 현대자동차가 썼던 성공 방식인 현지 공장 설립 카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피라시카바 공장의 몇 배에 달하는 초대형 생산 기지를 브라질 땅에 짓기 시작하며 현대차를 정면으로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센 중국발 전기차의 저가 공세 파도 앞에서 현대자동차가 선택한 방어 기제는 막강한 자본력과 치킨 게임을 벌이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가진 고유의 무기를 활용하는 영리한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중국의 배터리 기반 순수 전기차 BEV와 직접 싸우는 무모함을 벌이고, 현대자동차가 지난 10수년간 브라질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갈고 닦아온 플렉스 엔진 노하우를 결합한 세계 유일의 에탄올 하이브리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 연료의 편리함과 전기 모터의 높은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절묘한 대안기술이자, 복잡한 혼합 연료 제어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 BYD가 감히 침퍼세는, 이러한 고도의 제품 전략 뒤에는 브라질이라는 국가 자체를 아군으로 만들겠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대한 백년대계와 대담한 승부수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직접 남미로 날아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는 2032년까지 브라질 현지에 11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몇 대를 더 팔아 이윤을 남기는 단순한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지위를 넘어 브라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인프라와 첨단 바이오 연료 등 국가 미래 산업의 동반자가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2026년 현재 피라시카바 공장에서 기존의 해치백 모델인 HB20과 SUV인 크레타의 장점만을 절묘하게 융합한 세 번째 현지 전략형 차종의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며 브라질 시장의 모든 틈새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14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낯선 황무지에 조심스럽게 씨앗을 뿌렸던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이제는 영원한 라이벌인 도요타를 무릎 꿇리고 나아가 중국의 거센 공세마저 기술의 깊이로 방어해내는 위대한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위대한 성공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통찰의 묵직한 가치는 처음에 마주했던 그 평범한 브라질 주유소의 풍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위대한 통치를 이루고 싶다면 내가 가진 화려한 기술과 문명을 오만하게 자랑하며 강요하기보다 현지인들의 소박한 일상과 얇은 지갑 사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들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진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바로 그 진심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냈고, 그렇기에 그들은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서 당당하게 왕좌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합니다.